기자들 입장에서는 친해져야만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정보를 취득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때립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친하다 그래서 때리고 안 친하다 친하다 그래서 안 때리고 안 친하다 그래서 때리고, 그거는 공인이 아니에요. 이게 언론이 김영란법의 대상이거든요. 언론인이. 근데 그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윤리가 법령으로서 이제 올라간 것인데, 왜 언론인이 그 김영란법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보면, 언론인을 뭘로 분류를 해놨냐면 공직 유관자라고 해놨어요. 공직 유관자라고 하는 뜻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들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공적인 지위로서의 역할을 해준 받는 것이 언론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언론인들이 사사롭게 사인으로서 행동하면 언론의 펜이 뭉개진다라고 하거든요. 펜에 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자산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친한 사람도 언젠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내 펜으로 좀 강력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은 말로써 강력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인의 역할입니다. 그 공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사롭게 한다 그러면 사이비 사기꾼, 그리고 혹은 낭인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고 하는데, 제가 이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려놨는데, 이게 사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양심을 버리거나 자신의 그 사사로운 것들을 버리는 행위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고 옆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으로서 미래를 보고 목표지향적인 것이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출마를 하신 분들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역할을 다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가족의 아니나 뭐 그런 것이랑 엮어버리거나 하면 진짜 클리어하기 힘들 듯,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기자 초년생을 할 때 기자 선배들한테 자주 받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야, 너가 어떤 사람의 비리 부패 기사를 내면 그 사람이 애도 있고 멀쩡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너가 쓴 기사 때문에 실직하고 그 가정이 불쌍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는 기사를 출고할 자신이 있니? 출고를 할 거야? 아니면 출고를 못 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선배들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자는 본 대로 쓰고 들은 대로 쓰면 된다. 그 역할만 잊지 않으면 된다. 역할에 따른 그 책임만 다하는 것에 몰입해라. 다른 것들은 다 사사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걸 정치인의 입장으로 좀 빗대서 보면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가족과 엮이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자산으로서 산다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자산으로서 공인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탄탄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무섭습니다. 전화만 와도 무섭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2통 이상씩 전화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당대표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원칙이 너무 뚜렷한 분이에요. 진짜로 뚜렷해요. 강직하고 우직하고 원칙도 뚜렷하고 하다 보니까 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대표님은 공직 생활을 굉장히 다년간 하시면서 그 원칙이 쌓여오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언론이나 뭐 이런 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직자의 그 자세나 대표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 원칙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데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조금만 벗어난다 싶으면 대표님 바로 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하는 것도 직접 다 주제를 직접 다 하세요. 왜냐하면 회의를 하는 방법도 이제 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저번 대선 캠프 때 진짜 좀 충격적이었었던 일이 있어요. 지금은 당대표, 그때는 황교안 대선 후보인데, 그 황교안 대선 후보님이 선거를 이미 해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대선 때 캠프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당선될 목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선거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선거를 이렇게 지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그 실망을 하려던 찰나에 그때 딱 든 생각이, 우리 캠프를 보니까 다 청년이에요. 설마? 하고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청년들 선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거 경험시켜 보려고 이렇게 지금 다 맡기시는 거냐 그랬더니, 진일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선거에 참여해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경험이에요. 사실은 저도 선거를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민의힘에서부터 배워왔는데, 선거도 경험을 해본 만큼 쌓이는 지식이어가지고, 비정형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식을 쌓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께서는 청년들한테 선거 경험을 시켜본다고 자신의 그 당선 여부가 달린 선거를 청년들한테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사모님한테, 그럼 저도 그 기조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거 그 캠프 회의에서 발언을 강하게 했던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이 청년들이 지금 대선을 경험을 해봐야 다음 선거도 잘할 수 있고, 그 선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다른 선거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님 그거 허용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그럼 저도 다른 청년들한테 선거 기획을 해보게 하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그 교육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진일 씨도 청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다른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때 다른 청년들한테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고 그 선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의 그 현장으로서 황교안 대표가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면 선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권력에 도전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제가 선거 캠프 그 해산하는 날 그 청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권력에 도전한 대가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 겪어야 된다 하고 나서 그 수사 들어갔잖아요. 제가 수행단장이었는데 단장님이 이야기하신 듯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안팎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은 권력에 도전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이제 깨달은 청년들이 됐습니다. 한층 성숙해진 것이죠. 또 황교안 대표가 저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이신 분이셔가지고 충격입니다. 진짜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형 지식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정형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정형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25와 관련된 역사 책을 살펴보면 지식은 지식과 비정형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료 기술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부상병들이 이제 팔에 총을 맞고 다리에 총을 맞고 이제 텐트로 들어갑니다. 의무 텐트로 들어가는데, 미군 텐트에 들어가면 다 팔다리를 다 붙어서 나오고, 한국 텐트에 들어가면 다 팔다리가 잘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 의무병들이 한국에 있는 그 의료 기술들을 보고 같이 들어와서 수술에 집도에 참여하고 직접 전수를 하면서 그때 외과 기술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비정형 기술입니다. 책으로 문서화되고 성문화된 것들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전수 그리고 도제식 기술로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계화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비정형 지식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딱 그래요. 선거가 비정형 지식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많습니다. 이게 해보지 않으면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좀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떠오릅니다.